안녕하십니까. 하도급 계약 이행 단계 강의를 맡게 된 이용주 변호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기술자료 제공 및 유용 금지, 그리고 중기부 특허청 신고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의 입증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되며, 취득한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기술자료란 수급사업자의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합니다.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 자료, 시공 프로세스 매뉴얼, 장비 재원, 설계 도면, 연구자료, 연구개발 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 생산, 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 정당한 사유란 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때 요구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경우라 하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 시 관련 없는 내용을 삭제한 상태로 제공하는 데 대하여 원사업자가 완전한 상태의 기술자료의 제공을 용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은 정당한 사유의 예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특허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약정을 체결하고 그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 규명을 위해 하자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기술자료 요구할 시에는 원사업자와 해당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7가지 사항의 내용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때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술자료 요구 표준 서면 양식을 사용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공 경우에 있어 하도급 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고 그 이후에 계약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방법을 불문하고 원사업자가 자신 또는 제3자가 기술자료의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행위도 규정 위반입니다. 이 기술자료 요구 서면의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3년에서 7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협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함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의사를 제약하는 등 강제성이 있거나 수급사업자를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지, 기술자료의 권리 귀속관계, 활용 범위 등을 반영한 정당한 대가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하였는지, 기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수단을 사용하여 자료를 요구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로는 시정조치, 과징금, 벌금, 그리고 유용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고 있습니다.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의 부당성 판단 기준에 있어서는 원사업자 및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과 의도로 사용하거나 제공하였는지 여부,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기술자료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기술자료 사용의 범위가 당해 기술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통상적인 업계 관행에 벗어나는지 여부, 기술자료 사용, 제공과 관련하여 서면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그 합의를 벗어나 사용하였는지 여부, 기술자료 사용 제공으로 수급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거래 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수단 등을 사용하는지 여부로 판단하게 됩니다. 위반 사례에 있어서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 유용행위 심사 지침상의 예시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원사업자의 요구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지만 요구 시 필요한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협의하고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 국내 대기업이 위탁 제조를 한 후 제조 원가, 제조 방법, 원재료 규격 및 세부 사양에 대한 정보, 제조 설비에 관한 자료 등의 기술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본인의 해외 자회사로 유용한 경우, 또 원사업자가 단가 인하를 요구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수급사업자들에게 미리 협의하여 정한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제공하지 않고 기술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받아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심사 지침상의 예시를 살펴보면
원사업자가 최저가로 낙찰받은 수급사업자의 입찰 제안서에 포함된 기술 자료를 자신이 유용하거나 자신의 계열회사나 수급사업자의 경쟁회사 등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거래 개시 등을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한 제품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단순 열람한 후 이를 도용하여 자신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해당 디자인을 제공하여 제품을 생산토록 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거래를 위한 부품 승인 과정에서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정도, 회로도 등 기술 자료를 넘겨받아 납품 가격을 경쟁시키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경쟁회사에 그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들을 들 수 있습니다. 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출원을 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선출원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선점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하여 원사업자가 선출원한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자신과 공동으로 출원하도록 강요하는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사전에 정한 반환 폐기 기한이 도래하였거나 수급사업자가 반환 폐기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 폐기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신고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특허청과 한국지신재산보호원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침해 행위 사건 처리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고가 있으면 이에 따라 침해 행위에 대한 사실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시정 권고가 있게 되고, 기술 자료를 요구한 원사업자는 소명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끝까지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위반 사실을 공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조정 및 중재를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